신규 역세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뭐 하겠다? 필요할 때마다 전부 다 신규로다가 지구단위 계획 지정하겠다. 아니면 기존에 있는 지구단위 계획 면적 대비해서 포함시켜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대규모 택지 개발 지역이 완료되고 체계적 정비해가지고 보면요. 여기 보시면 상계 1, 2택지, 중계 1택지, 2택지 있고 창동 택지 있고 밑에 보면은 월계 1, 2, 3, 4, 5까지 있죠. 그쵸? 공릉 1, 2 있죠. 여기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부 다 뭐예요? 아파트 단지. 다 아파트 단지. 중간중간에 이쪽 뭐 있어요? 아파트 단지 껴있고 중간중간에 단독주택 쫓겨 있고 거의 다 아파트 단지를 보시면 돼요. 여기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뭐냐면은 공동주택 대야 재건축이 들어왔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구단위계 미술 입지역의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이제 창동하고 월계 2지구 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거죠. 창동 택지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데가 이제 창동 뭐 2단지, 3단지부터 시작해서 뒤편에 다 단독주택 그 다음에 쭉 있는 데가 다 이쪽 동네거든요. 여기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어요. 여기다 이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과거에 얘기했던 창동 2단지, 3단지 그 다음에 그 창동의 상하 그린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이 기본적으로 다 뭐가 잡히냐면 이제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서 이제 잡히겠죠.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그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서에 따라 가지고 얼마 전에 서울시가 한번 발표를 했죠. 기존에는 역사 중심지에서 어디로 출입구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제 해당 사항 다 되는 거예요. 창동 주공 2단지, 3단지 포함 다 돼요 이제. 그럼 이제 그쪽 같은 데는 그럼 시프트를 공급해주면 뭐 해주겠다 나와요? 지구단위 계획에 당연히 종상에 시켜주겠다. 아니면 용적을 높여주겠다 이런 얘기 나오겠죠. 앞으로 다 그렇게 갈 거예요. 서울시가요. 여러분들 냉정히 한번 생각해봐요. 서울시가 자기들 시유지 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서울시는요. 서울시는 없고 코레일 땅이 많아요. 왜? 다 전철했던 옛날에 다 전철했던 코레일 땅이 많아요. 서울시는 시유지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시유지가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할 때 돼요? 그럼 임대주택 공급하는 누구 힘을 빌려야 돼요? 민간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다? 시프트 정책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 민간인 이걸 졌을 때 뭐 한다? 시프트 공급해주면 너한테 뭐죠? 용적 이만치 올려줄게 이거예요. 결론이. 그러면 이거 갖고서는 계속 떠들 거라고요. 이거 갖고. 일단 오세훈 때 이때 만들어 놓은 거 갖고서는 뭐야? 나 박원순이 완전 결정판을 찍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이번에 당선된다 그러면은 진짜 이 시프트는 날개 달고 갈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날개 달고 갈 수밖에 없냐면은 지금 정부에서는 재건축에 연한은 건들지 않고 뭐 뚜르기고 있어요? 안전진단 기준 강화 뚜르기 있죠. 그러니까 안전진단 기준 강화라는 얘기가 뭐냐면요. 재건축 연한 30년을 줄여놓고 혹시나 무너질지 모르니까 그냥 쓸만하면 뭐 한다? 40년까지 써라 이 뜻이거든요. 이 정부 정책 논리를 잘 보셔야 돼요. 30년 놓고 혹시나 모르니까 안전진단 해가지고 통과되면은 너 재건축해. 그리고 안전진단 통과 안 되니까 무슨 얘기예요? 너 구조 튼튼하니까 아직도 안 무너질 거야. 그냥 써 그러는 거예요. 결론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옛날 아파트 중에 잘 지은 아파트 같은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40년 지나야지 뭐. 근데 옛날에 잘못 지은 아파트 있죠. 왜? 시공사가 막 철근 뽑아먹고 콘크리트 이상한 거 쓰고 그쵸? 바닷물 포다가 쓰고 이랬으면요. 이건 30년 넘어도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골라갈 때 망치 하나 들고 가세요. 재건축 아파트 투자할 때. 그래서 벽을 때렸는데 망치 끝이 쏙 들어가. 그럼 뭐 쓴 거예요? 모래 잘못 쓴 거예요. 이거 바닷물에 쓰면 툭 때리면 쑥 들어가거든요. 아무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자꾸만 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올 초에도 그렇고 계속 얘기하는 게 되도록이면은 혹시나 뭐 집을 좀 안 갖고 계신 분이라든지 집을 갖고 있어도 좀 저기 하면은 어지간하면 한번 덤벼보라. 신규 분양 아파트에. 신규 아파트 분양 던져보라는 게 뭐냐면 당첨된 요즘 로또라 부르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재건축도 막아버렸잖아요. 재개발은 오래 걸리고요. 그다가 서울시가 매입을 해가지고 섬에 민간이 매입해가지고 땅을 매입해가지고 섬에 아파트 지을 만한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아니 땅값이라도 싸야지 매입도 빨리 하죠. 땅값이라도 겁나게 비싼데 언제 매입해요. 근데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신규 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계속 뭐 한다? 경쟁력 세질 것이면 뭐 한다?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빨리빨리 결혼하시고요. 일단 그러니까 결혼하실 때 결혼하시더라도 일단 당첨되고 이혼하세요. 그래야지 반반 나눠갔죠. 이게 왜 그런지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정말 진짜 당첨되기 힘들어요. 미사 8학원 같은 경우는 132대 1. 진짜 세잖아요. 그것도 명색 주상복합 아파트예요. 근데 뭐냐면 서울하고 가깝고 미사역 바로 앞이니까 그게 장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웃긴 거는 이제 이번에 좀 고덕 2 주공 아파트 좀 부장 들어가는데 얘 경쟁률이 얼마 될지 진짜 궁금해요, 저. 이번에 들어가는 거. 경쟁률이 얼마 될지 진짜 궁금해요. 그 다음에 보면요. 철도교통, 경전철 신설 등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해서 경기 북부 지역과 연결하는 광역철도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우이신서선 같은 경우도 왜 방역까지 연결시켜 놓냐면 얘가 이렇게 동북선 이렇게 하면 방역역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바퀴 돌 수 있죠, 이렇게. 그렇죠? 그 순환망 정도 철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여기다 동북 지역을 갖다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놨던 거고요. 그 다음에 KTX 이제 신호선 같은 경우도 바로 뭐냐면 신호선, 그 다음에 의정부까지 연장, 그 다음에 저기 KTX 의정부 연장, 그 다음에 그 GTX 신호선 의정부까지 연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하철 4호선 연장해서 진저까지 뺐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면은 아까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북선에 아까 그림 보면 이쪽에 가운데 있고 이쪽 우르게 올려놨는데 여기는 그림 이렇게 놨잖아요. 이 그림 맞아요. 네. 앞에 있는 그림하고 틀려요. 보시면. 그 다음에 경전철 노선 확충하겠다 그래서 우이신서선 연장, 그 다음에 동북선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겠다 그래서 나중에는 순환 경전철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베이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렇게 올라가서 CTX, KTX 노선인데 근데 광운대역을 놓고 섬에 이렇게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놨어요. 잘 보세요. 뭐 안 보여요? 특징적인 거 안 보이세요? 같은 거 딱 썼는데 동그라미 크기가 같잖아요. 여러분들은 이게 지도 표시할 때요. 저런 것들이 동그라미 표시 다 틀려요. 잘 보세요. 옆에 있는 거하고 이거하고 동그라미 표시 틀리죠? 똑같아요? 여기도 역세권에서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 되는 건데 동그라미 작잖아요. 근데 얘는 크잖아요. 근데 얘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이거 보고서면 옛날에 이 그림이 저기 그림하고 똑같거든요. 도시기본계에서도 약간 그림이 비슷하게 나와. 얘는 없지만 이건 노트 나올 때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거 보고서 무슨 생각하냐면은 서울시가 미쳤다고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을 텐데 통박 굴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심 지역을 갖다 똑같이 표시해 놓고 나서 가만히 있었을 때 그래서 그전 때도 뭐냐면은 제가 늘 옛날에도 강의할 때마다 뭐라 했냐면은 광운대는 GTX 노선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도 저기 국토부하고 맨날 싸워요. 이거 갖고요. 근데 생각 잘 해보세요.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논리는 누가 이기냐면 서울시가 논리가 이겨요. 국토부도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하는 거 찬성하거든요. 찬성인데 여기를 갖다 상업적으로 많이 집어넣어야지 땅값이 올라가요. 그래서 코레 입장에서 팔아먹어도 좋단 말이에요. 근데 국토부가 웃긴 게 뭐냐면 코레일 산하가 국토부거든요. 저기 위가 상급기관이. 근데 국토부는 이상하게 여기 안 놀라고 그러고요. 코레일은 놀라고서 로비하고 있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코레일이 서울시하고 부담파 맞거든요. 상업적으로 서울시가 확대해주면 뭐야? 코레일은 땅 팔아먹기 좋죠. 왜? 땅값 잘 받으니까. 가뜩이나 코레일 적자난다고 요거 엄청 넣어먹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국토부가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공공기관이고 뭐하고 그러는 기관이라도요. 공공기관이고 지자체라도요. 이 재정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는요. 용도 지역을 종상형시켜줘 재정 확보하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땅값이 올라가니까. 똑같은 논리로 보셔야 돼요. 걔들이 뭐 국민 세금 갖고 하는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똑같이 뭐 한다? 그냥 회사라 보시면 돼요. 특히 공공기관은. 공간구조를 보니까요. 이렇게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또 해가지고 그쪽을 갖다가 개발 축으로 놓고 그렇죠? 개발 촉진축, 발전 선도축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교통체계 개선 방향에서 KTX 동북부 연장, 그렇죠? 경전철 서비스, 철도 서비스를 통해서 교통복지, 그 다음에 소외지역의 교통복지를 가져오겠다. 동북한선도 지하화하고 상부공간 공원화하겠다. 그 다음에 대규모 교통시설 확충해서 여건 변화에 따른 교통체계를 정비하겠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광역교통시설에서 KTX 동북부 연장, 그 다음에 동북한선 지하화 계획,
그 다음에 우이신설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동북선, 그 다음에 우이신설 연장선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 쭉 들어가죠. 요거는 전 교통체계의 관점 말인가. 제가 왜 교통체계를 이렇게 끌고 난다면 이게 뭐예요? 바로 기본적으로 발전축이잖아요. 발전축.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광역 중심이 창동 3개고요. 그다음에 1지역 중심이 미아 지역 중심이고요. 9개가 있죠. 그다음에 동선지구, 종암지구, 석관지구, 수유, 삼양지구, 방학, 쌍문지구, 수락, 월계지구 이렇게 해가지고 총 9개 지구 중심이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저번에도 말했듯이 이 지구 중심이 신설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신설된 거 보니까 어디예요? 수락 지구 중심, 신설. 월계 지구 중심, 광원대역 신설. 삼양 지구 중심, 삼양사거리 신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봤을 때 세 개가 돼 있죠. 수락하고 그다음에 월계하고 삼양. 세 개가 지구 중심 신설된 거니까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준다? 투자할 때 이런 데도 투자하시는 거예요. 신설로 됐으면 뭐 한다? 신설로 된 것만큼 뭘 시켜줘요? 그 지역 일대를 갖다 용도 지역이 다 변경되는 거예요. 신설되면요. 여러분들 지구 중심은요. 일정 비율로 다 저번에 뭐라 그랬어요? 역세권이라도 이런 데 가면은 다 일정 지역 중심, 지구 중심으로 다 뭐 간다? 상업 비율 가고 준주거 비율 가고 삼종 비율 가고 다 따로따로 가요. 신설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가요? 당연히 상업 비율 따라가는 거고 준주거 들어가는 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기분 똑같아요. 얘는. 그래서 이들 신설되는 지역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들 신설되는 지역을 갖다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뒤에 가면서 다 풀어줄 거예요. 일단 먼저 창동 3개 광역 중심 한번 볼까요? 서울 플랜은요. 경원축의 중심지로 창동 차량 기지는 가용지를 활용해서 개발하겠다라고 나와요. 생각보다 이 규모가 좀 큽니다. 여기가 노원역이고 이게 창동역이에요. 이 규모가. 그래서 이들 지역을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이렇게 표시돼 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는 거 요 섹터 안으로도 전부 다 지금 현재 지구 단위 기호로 묶어놓고 나가지고 여기를 다 전부 다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 상업 문화 중심의 대규모 복합 개발을 통한 수도권 동부 광역 중심 육성하겠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중랑천을 딱 놓고 이쪽은 창동이고 도봉구고 이쪽은 노원구예요. 근데 알까다시피 모든 계획성에 잡아놓은 거 보면 다 어디 쪽에 잡혀져 있다고? 얘가 먼저예요. 얘가. 그래서 얘가 뭐냐? 복합환선센터 먼저 개발되고 사진박물관, 로봇박물관 착공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다 아레나 공연장 먼저 개발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개발해놓고 나서 얘가 차량기지가 이전하고 난 다음에 도봉면허시험장 같이 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일단 자체가 틀려요. 근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현재 지금 노원역하고 창동역하고 보면은 거의 수준 차이가 20년 차이 나죠. 역사를 가보시면 아세요. 여기 역사 나오면은 노원역 나오면은 깔끔한데 창동역 나오자마자 뭐예요? 겁나 지저분하거든요. 얼마 전에 노점포 노상의 점포 강제 철거했다가 난리 났죠. 그래서 창동역 환순주차장 일원에다 창업지원센터, 노법박물관 조선, 운동장 이전 후 서울 아레나 복합문화시설가 있는데 재미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얘 이전하면 어디로 갈까요? 얘가 도봉체육 구체육시설이거든요. 그럼 도봉구의 구체육시설 어디 이전할 거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봉구 내로 이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면적도 꽤 크거든요. 이만한 체육시설 부지를 이전해야 되는데 이전할 데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으니까 이전하려고 그러겠죠.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 이전할 건데 해필이면 전부 다 그린벨트 지역이야. 전부 다 그린벨트 지역이라고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잘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런데 제 강의를 되게 복합적으로 들으실 줄 알으셔야 돼. 제가 저 산지 쪽에 관련돼서 강의하고 그러면은 저 산지 정보 조회 들어가고 뭐 들어가요? 생태 자연도 해죠. 그다음에 거기에다 가끔가다 뭐도 해요? 국가 환경성 평가 지도 이런 것도 하죠. 1등급부터 5등급 이런 거 하거든요. 그거 싹 봤더니요. 지역이 하나 딱 튀어 나왔어요. 어느 지역인지. 잠깐 보고 갈게요. 이게 좀 센스 있게 좀 보셔야 되는데 그린벨트 지역이에요.
여기가 운동장이거든요. 이렇게 이만치 다. 이 운동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면적을 해도 움직이려면 이 정도 면적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쭉 당겨봤어요. 위성으로 한번 봅시다. 산이 좀 보여야지 되니까. 이 창동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할 데가 없어요. 할 데가 아무 데도. 다 산이잖아요. 여기. 다 산이고 산이고. 그럼 산도 어느 정도 평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평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쪽으로 봤더니 평지가 있어 없어요? 도봉산 쪽이 없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평지가 많은 데가 이 동네예요. 도봉초등학교 있는 여기 성황당골이라는 동네가.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여기는 길이 이렇게 돼 있으면서 여기 있고 나머지 다 등산로고 요 안쪽에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적으로다가 생태자연도 확인해보고 국가환경평가선 지도 확인해보고 다 해봤더니 3등급 다 이하예요. 3등급 이하면 뭐 한다? 그린벨트 해제 조건이 되거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찾아오세요. 저런 거를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하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거를 통해 얘가 이전하려면 이전 부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전 부지 찾아내는 것도 노하우가 되는 거예요.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 부지 찾아내야 되는데 창동구, 도봉구 싹 뒤져봤더니 다 산이 가파라. 그러면은 이전할 부지가 없죠. 이전할 때가. 그러면은 그래도 평지가 어느 정도 있어야 돼. 확인 다 해보고 그다음에 그러면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 뭐든지 다 뭐가 되겠다?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생태 자연도를 보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국가가 환경 영향 평가를 한 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확인해 봐야 돼요. 그게 국가 환경 영향 평가 지도거든요. 그런 것도 확인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런 거 확인해 보놓고 딱 보면 결론 뭐다? 아 이거 해제되겠네. 딱. 여러분들 성남시에 가면 금토동에 왜 그 그린벨트 해제되고 거기다가 판교 삼테크노밸리가 그쪽으로 들어가고 주거지로 왜 들어간지 아세요? 거기가 국가 환경 평가 영향 평가 지도에서 3등급이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3등급하고 4등급하고 결이 붙여져 있어요. 1, 2등급은 죽었다 깨도 개발 안 된다. 3등급은 4, 5등급 개발되고 3등급은 원하는 대로 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다 이게 종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다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지만 제 강의는 애초부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맨날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요. 강의가. 근데도 따라서 배우다 보면 나중에 보면은 그런 거 여러분들 이거 제가 얘기했던 거 전부 다 인터넷 다 뜨는 자료예요. 저희 알려드린 자료. 인터넷 다 뜨는 자료라고요. 그래서 갖다 찾아보다 보면 참고로 보는 방법을 몰라서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태자연도 딱 보면은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상한 용어로 써 있거든요. PAD 아라비아 숫자로 3. 도대체 뭔 소리지? 그쵸? PA 소나무예요. 소나무의 학명이 있거든요. 그걸 앞자로 딴 거예요. 그거를. 그다음 거기다 붙인 거 뒤에다가 어떤 형태 붙인 거 뭐 붙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생태자연도 공부하시려면요. 학명을 다 외우셔야 돼요. 저는 하나밖에 몰라요. PA 소나무. 제일 많이 써 있거든요. 산에 제일 많잖아요. 공부하다 보니까 별거 다 공부해요. 그 다음에 이거 지엽도라고 있거든요. 임야 표시하는 것도 지엽도도 있고 그런데 그걸 다 보고 다 봐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다 보니까는 조금씩 배워서 늘은 거예요. 저도 다 몰라요. 필요한 용어밖에 몰라요. 다. 그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운동장에 한 곳은 거기다 복합문화시설 짓는다고. 그럼 아레나 공연장이 그러면 뭐보다 더 빨리 갈까요? 잠실 종합운동장 더 빨리 갈 수도 있어요. 얘가. 네. 그러면 잠실 종합운동장 더 빨리 가면은 난리 나겠죠. 창동 일대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노원역 이뤄낼 때는 차량기지 이전 후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차량기지 이전 후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빨라도 언제? 2021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면허시험장도 복합상업시설 짓고 공공시설 유지하겠 텐데 그것도 차량기지 이전해야지 같이 개발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동북부 연장선, GTX 노선 유치 그렇게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동역이 더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은 노원역이 훨씬 더 발전되어 있지만 얘가 KTX, GTX가 가면서 여기가 더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5년 뒤, 10년 뒤에 가면 얘가 아니라 어디야? 중심지가 얘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면허시험장 볼까요? 대체부지 확보 이전 후.
잘 보세요. 대체 부지 확보 이전 후 통합개발 추진. 통합개발 어디 하고 하는 거야? 차량 기자고 하는 거예요, 얘가. 근데 재미난 얘기는 뭐냐면은 면허시험장의 부지가 아직까지도 확보가 안 된 거라고 있어요. 부지가 어느 정도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민간 땅이 좀 가지고 있는 땅이 있어가지고 부지가 확보가 안 돼가지고 지금 굉장히 좀 골머리 갖고 있거든요. 조만간 해결될 것 같고. 일단 차량 기준은 이미 뭐 활성은 된 거고, 그렇죠? 환수 주차장은 자체적으로 있는 거고, 어차피 뭐 다 환수 주차장이나 창동 운동장이나 이런 걸 다 뭐 지자체나 서울시 땅이니까 여기는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거든요. 이게 좀 틀리죠. 그 다음에 미아 중심 같은 경우는요, 미아 3거리역에서 미아 4거리역 쪽에 이쪽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림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그림 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 게 기존에 있는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이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재정비 촉진 지구 포함되어 있고 지구 단위 포함되어 있고 다 그런 데예요. 그게 지금 보시면은 잘 보세요. 잘 보시라고요. 이게 도로예요, 도로. 이렇게. 이 도로 이쪽으로만 돼 있잖아요. 서쪽으로만. 여기 보시면은 삐져나왔잖아요, 마침.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하나요? 106 정거장 계획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더 삐져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위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위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냥 골목 시장만 뭐예요? 조금 더 들어간 거죠. 그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냉정하게 따지려면은 똑같은 미아 중심 지구 중심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려면 어디로 가야 돼? 이 밑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밑에가 뭐가 하나 있겠죠. 그 밑에 뭐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뭐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동북선 견저철 역세권 형성에 따라 도시명 주거 공급 공급을 검토하겠다 그래서 밑에 보면 업무복 한기는 확충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106 정거장에. 그 다음에 보시면요. 뒤에 가서 또 나와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요거만 좀 하고서 넘어갈게요. 상업지역 유형별 관리 기준이에요. 전략 육성형, 지원 서비스 강화형, 특정 보전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업지역도요. 이게 서울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입지 요건 보면 중심기능 강화천의 대규모 업무 및 복합시설 위한 고밀 상업지역. 이건 전략 육성형. 그 다음에 기반이 양호하고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여기는 중기신주 위계, 기존 용도지역, 육성 용도 도입, 도로 역세권 등 기반시설 여건에 따라 용적률 차등 적용하는데 500에서 1000%. 여기 잘 보세요. 전략 육성형이죠. 근데 중심 기능 강화 차원에서 그럼 아까 볼까요? 상동하고 상계는 옛날에 상계 지구에 따라 창동은 아예 없다가 한 방에 광역 중심으로 왔죠. 그럼 그 중심 기능을 강화해야 되죠. 근데 거기도 대규모 업무 복합 개발하죠. 고밀 상업적이죠. 그래서 용적률을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내용을 보고 나서 뭐 하는 거냐면은 이게 서울시 도시경제에 나오는 생활경제에 나오는 용도 지역 관리 지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노원역하고 앞으로의 창동, 지금에는 노원역이 발전하는 속도하고 지금의 창동역이 앞으로 발전한 10년 뒤, 5년 뒤, 10년 뒤 발전한 속도를 본다면은 앞으로 훨씬 어디가 더 좋아진다? 창동역이에요. 노원역은 아예 쳐주지도 않을 거라고요. 만약 우리가 상업지역에 갔다가 1급지, 2급지란 말을 쓰는데 창동역이 1급지가 되고 노원역이 나중에 2급지가 돼요. 지금 수준으로 보면요. 노원역이 1급지고요. 지금 수준의 창동역은 3급지예요. 우리가 보통 상업적으로 급지를 따지거든요. 1급지, 2급지, 3급지 이렇게 따져요. 이런 걸 알아둬야 돼요. 근데 그 밑에 보면 지원 서비스 강화형이 있죠. 지원 서비스. 여기면 이거는 지원 서비스 강화형은요. 뭐라고 보면요. 여기다가 딱 하나 써놓으면 돼요. 근린 생활형. 밑에다가. 근린 생활형이라 써놓으시면 돼요. 지역 활성화 차원의 상업 및 생활 편익 시설 확충을 위한 중저 및 상업지역, 상업지역에 수용 가능한 용도와 밀도 허용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겠다. 용적률은 500에서 600%. 근린 상업적으로 지정 관리하겠다. 그래서 근린 생활형이라 써놓으시면 돼요. 지원 서비스 강화형. 그 다음에 특성 보전형이 있어요. 소규모 상권, 도시조직 보전 위에 명소화 유도가 필요한 저밀 상업지역, 필지 및 도로 체계를 유지하면서 상업 활성화 유도가 필요한 지역, 중심지 위계 기반시설 제한 없이 적용하겠다. 여기는 용적률을 300에서 400%, 근린상업지역 지정하겠다. 그래서 같은 근린상업지역인데 이게 생활 지원 서비스 강화형하고 특성 보전에 따라서 뭐한다? 용적률 차이가 나더라.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특성 보전형은 뭐예요? 그 지역에 뭔가 보전할 게 있으면 같은 상업지역으로 뭐한다? 용적률을 300%, 400% 차등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꼭 알아두시고 좀 가셨으면은 서울시 생활권계획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거든 뒤에 가면 상업지역 분류할 때. 10분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에 성북구 지역생활권 해가지고서에 조금 더 성북구를 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전에도 그랬지만은 구별로다가 들어갔을 때 지역생활권 들어가면은 전부 다 지구 중심만 얘기해요. 앞에서 뭐 큰 거, 뭐 동부권, 서부권 이런 게 큰 거 할 때는 광역 중심, 그다음에 그 지역 중심까지 충분히 얘기했는데 뒤로 가면서 구로 들어가면은 구로 들어가자면 지역생활권 할 때는 전부 다 지구 중심밖에 얘기 안 해요. 큰 거 빼고는. 그래서 여기도 이제 필요한 거 그래서 쭉 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10분간 쉬시겠습니다.